오늘은 중요 사건, 네. 중요 사건으로만 2개 우리가 이번 주는 할 것 같아요. 네, 네. 미제 원래 중요 사건 하나 아니면 미제 사건 아니면 과학 수사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중요 사건 이제 2개.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염 교수가 뭐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네. 내가 중요 사건은 그냥 이번에 2개 감사합니다. 찾아온 건데 근데 네. 그 중에 하나 오늘 이제 지금 할게요. 네. 바티칸 킹덤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바티칸 킹덤. 되게 시끄러웠죠. 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최근에 근래에 와서 네. 마약 그 총 공급책이라고 칭하던 놈인데 그렇죠. 예. 그 닉이 바티칸 킹덤이었어요. 멋있어요. 이름도. 바티칸 킹덤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전 세계 들어봤어요? 전 세계. 전 세계에. 전 세계. 예. 이것도 사람이더라고. 세계인데 전 세계 닉이에요 이것도. 예. 바티칸 전 세계하고 바티칸 킹덤을 검거한 사건. 예. 이거는 경남지방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 네. 김대규 경정이 사건 한 거예요. 아, 마수대에서요? 김대규 네. 경정 아우님은 내가 아주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깝고 친한 친구인데 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마 언론에서 바티칸 킹덤 뭐 전 세계 검거 이거는 언론에서 봤을 거예요. 네. 막 나왔었으니까. 네. 근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거예요. 잘 안 나와 있어요. 네, 언론에도. 그 김대규 마수대장한테 네. 아예 낱낱이 다 그 인터뷰해서 요거 좀 구성을 했으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 아마 언론에서 못 본 거 예. 이런 내용을 이놈들 검거 과정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게 일단은 마약을 유통한 조직이죠. 그렇죠. 마약 유통 조직이죠. 마약 유통 조직. 주로 그럼 얘네가 뭘 이용한 거예요, 교수님? 요놈 인터넷 메일 이제 원래 근데 이거 얘기는 하고 와야 돼. 2000년대 중반까지는요. 네. 마약 우리나라 어떻게 들어왔어요? 국제 우편. 그렇죠. EMS라는 거. 네, 그다음에 몸에다 몰래 차고 세관 통과하는 거. EMS나 몰래 통과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인터넷으로 EMS 택배 이제 이용했죠. 그 택배 많이 들어올 때 막 연결돼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고전이에요. 그건 고전이고. 예, 이미 이제 고전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교수님? 이거는 트위터. 링크를 타요. 트위터로. 트위터 중에서 특히 SNS 텔레그램. 아. 텔레그램에 들어가가지고 마약 그 판매 채널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텔레그램으로 연결을 해준다 이거죠. 이제 그 유도해가지고 거기서 1대1 대화하면서 이제 저 성사가 되면 입금하고 마약은 던지기로 전달해주고. 마약을 던지기로 하고.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 뭐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다크웹이라는 다크웹 많이 쓰죠. 특수 브라우저 사용하는 다크웹을 사용하는 그 IP 추적도 안 되고 그게 쉽지 않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크웹 사용하거나 SNS 텔레그램으로 이제 유도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받을 때 비트코인으로 받아. 그 암호화폐로 받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컴퓨터를 익숙하게 다루는 20대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마약 사범이 그런 역할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는 뭐 국제 우편, EMS 뭐 택배 뭐 이런 것 등등은 고전이 됐고요. 네, 고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 속에서 숨어가지고 활동하는 놈들을 이제 이른바 우리 마약 유령이라고 그래요. 마약 유령이라고.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이놈들을 유통은 되는데 판매는 마약 되는데 유령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마약은 염교수 진짜 쉬웠어 우리 마약 단속할 때. 왜 쉬웠을까요, 교수님? 이제 이건 좀 알아야 돼. 지금은 이제 마약 수사계가 생겼잖아요. 네. 바꿔 얘기하면 어떤 편제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는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당연하죠. 근데 제가 그 전에 강력할 때는 강력에서 마약도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마약 단속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부서가 생겼고요. 그런데 옛날에 단속할 때는 간단했어. 자, 마약하는 염건영이가 있어. 오늘 내가 이번에 검거했어. 재판까지 다 지켜봐. 3년 받았어. 오케이. 그러면 수첩에 적어놔. 3년. 출소일을 수시로 그 교도소로 해가지고 체크해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딱 되면
나왔다는 소리가 들려. 연예인이가. 네. 그러면 바로 나오자마자는 가서 앉다.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있다가 급습해가지고 소변 검사하거나 머리털 뽑아. 그럼 여지 없어. 그러면 그놈 또 잡아놓고 한 놈이 마약 실적을 10건도 더 올려줘. 그러니까 단골 이거 거래자가 하나 생겼어. A라는 놈이 하나 생겼으면 A가 내가 마약 단속 10번을 할 수 있게 해줬어. 왜? 한 놈이 맨날 했어요. 한 놈이. 늘 마약 중독된 놈이 들어갔다 나오면 또 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또 하니까 형사들도 맨날 그게 자원이야. 자원. 그놈 또 잡아놓고 또 좀 나와서 한 6개월 있으면 또 가서 검사해서 또 잡아놓고 내가 김모식갱이라고 동두천에 사는 놈 그 대마 하는 놈은 내가 그놈 하나만 12번 돌려본 적이 있어. 12번에 잡은 걔가 거예요? 12번을 걔가 사람은 하나지만 난 12건 올렸지. 잘한다. 그 때 되면 이제 우리끼리 그런 얘기야. 그 개똥이 지금 들어갈 때 됐다. 한번 가자. 요즘에 개똥이 뭐 하냐. 이제 마약 뭐 실적 뭐 어쩌고 얘기하면 가자. 개똥이 소똥이 이제 우리가 딱 체크해서 보고 가서 소변 검사하고 대가리털 뽑으면 그건 이제 여지 없어. 양성 반응 나오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이게. 네. 키트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 들어서 똑똑 떨어뜨리면 빨간 줄 쫙 가고 하는 거 있어. 앰플. 그럼 그때는 뭐 잡은 사람 또 잡고 잡은 사람 또 잡고. 그래도 실적은 맨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크웹이라든지 비트코인 쓰고 텔레그램 쓰는 아이들이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마약 구입하는데 이게 쉬워졌잖아요. 그들 그렇죠. 잘 사는 아이들 국제거래가 쉬우니까. 쉬워지고 호기심도 상당히 많고 또 젊은 애들이 허세가 좀 있잖아요. 허세 있는 친구들도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면서 초보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20대. 마약 초심자들 처음 들어오는 진입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 있고 또 마약은 중요한 거는 마약은 판매 조직 자체를 뿌리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던지기 하는 놈, 유통하는 놈, 대주는 놈인데 원래 총책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간첩 잡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점조직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앞에 사람만 하는 거고. 몰라요. 그렇게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얘들을 일망타진하려고 경남청 마약수사계 김대규 경정이 팀원들이 13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3명.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텔레그램 채널로 이제 떠댕기는 마약 판매 광고. 이제 눈꽃, 아이스 뭐 이런 얘기로 그 새끼들 올리잖아요. 자기들끼리 뭐 은어를 쓴다고. 그러니까 그 마약 판매 광고 메시지를 이제 모니터링을 쫙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거. 모니터링을. 매달려서. 그러다가 2020년 작년 3월 달에요.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부. 그러니까 경상도 쪽 저쪽 밑에 여기에 이 마약 던지기를 전문으로 한 놈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던지기 그러니까 툭툭 던져놓고 하는 거죠. 던지기는 뭔지 알죠. 던지기 이따 좀 설명해드릴게요. 던지기를 전문으로 한다는 거 이제 이거 텔레그램 채널 광고 메시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자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자 아시다시피 마약은 함정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범위 유발형이야. 이게 함정 수사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되겠더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헷갈리더라고. 함정 수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원래 범죄 할래는 놈, 이렇게 마약을 살래는 놈한테 마약 좀 갖고 와가지고 사는 건 기회 유발형이에요. 그렇죠. 기회 제공형이에요. 기회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이건 함정 수사가 인정이 돼요. 어차피 하는 놈이니까. 근데 범죄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범죄를 하게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이 있어요. 그거는 뭐 불법이죠. 그래서 마약은 이제 기회 제공형이에요. 어차피 할 놈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매자로 가장을 해가지고 텔레그램 채널로 잠입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채팅을 시작한 거예요. 채팅을 했고. 그랬더니 이 광고글을 올렸던 그 판매체하고 이제 조인이 됐어. 그래서 걔하고 1대1 이제 개인 채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겠다고 몇 단계를 거쳐서 유도를 한대요. 일로 들어가면 어디로 오십시오. 또 어디로 가면 또 어디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또 몇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대1 이제 개인 채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의심을 피하려고 2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이거 채팅을 했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안 하면 금방 눈치챈대요. 그 다음에 마약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언어 정도는 또 쓸 줄 알아야 된다. 용어 사전 있죠.
그래서 20대 언어 사용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이 수사팀에서. 아 연구 많이 한 거 이거는. 진짜. 네. 종종 언어도 사용하면서 네. 1대1 이제 개인 채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저 마약 판매책 요놈이 요건 팔아도 되겠네요, 요놈은. 이렇게 이제 승낙이 된 거야. 그런데 필로폰 구하기로 했대요. 필로폰을. 메스암페타민이죠, 네. 이른바. 네. 필로폰 이제 구매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시는 데가 어디에 이제 저 부산 쪽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부산에다가 던지게 할 테니까 던지게 할 테니까 먼저 돈부터 보내. 항상 돈 먼저 보내야 돼. 네. 돈 먼저 보내라는 메시지가 딱 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이제 비트코인을 주로 요구한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으로 하라고. 계좌로 추적 못하게 하려고. 추적이 되니까. 근데 이제 구매자가 저는 비트코인은 정말 안 하고 정말 못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무통장 입금 요구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이게 걸려들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입금을 이제 하신 거예요. 수사들이. 네. 이제 수사팀이 입금했어요. 이거 수사비로 입금한 네, 거예요. 하죠, 국민들 세금으로 입금한 세금으로 겁니다. 하는 거죠. 예. 입금을 하니까 요놈이 이제 부산 번화가 지역에다가 이제 전문으로 던지게 하는 놈들 뭐라 그러냐? 드로퍼라고 그래. 드로퍼. 던지는 사람이네요. 던지니까 네. 드로퍼죠. 드로퍼네. 이제 이 판매자 새끼가 데리고 있는 게 드로퍼란 말이야. 네. 내가 판매를 하는데 내가 마약을 주면 갖다 전달해 주는 사람들을 드로퍼라고 부르니까 이제 판매자가 자기 하선 밑에 조직 이제 드로퍼한테 던지기 하라고 시킨 거예요. 네. 얘들 이 드로퍼 이놈들은 눈에 안 띄는 데다가 마약을 붙여놔요. 붙여놔 이렇게 양면 테이프 해가지고 붙여놔요. 비닐로 싸가지고. 비닐로 싸가지고. 얼마 안 되거든요. 소량 아주 소량. 필로폰 같은 경우 이제 이렇다고 일반적으로 0.2g 정도는 흰색 띠를 붙인다대. 그 다음에 한 0.5g 정도는 파란색 띠를 붙이고. 그리고 구분한데 지들끼리 양을 1g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 크죠. 그러면은 분홍색 붙인대. 뭐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0.03g이잖아요. 0.03. 1회 한 작대기 쓰는 게. 그죠? 0.02, 0.03 이쯤 쓰죠. 예. 그런데 0.2g, 0.5g, 1g 그럼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1g이면 50번 찔러 쓰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그렇게 표기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딱 양면 테이프로. 던지기 하는데 던지기 주로 어디로 하냐면 여기 드로퍼들이 지가 아는 동네 어디 가서 소화전 같은 데다가 밑에 딱 소화전 많대요. 소화전에 많이 붙여요. 네. 또 간판 있으면 간판 뒤쪽 같은 데도 붙여놔요. 난방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실외기에 좀 붙일 수 있잖아요. 아파트나 공공주택에 빈 우편함이 있죠. 네. 그런 데도 붙여놓고 그걸 이제 드로퍼가 지가 가서 붙여놓은 다음에 그 지한테 시킨 사람 그 판매자한테 좌표를 딱 일러줘요. 어디다 좌표를 일러주면 그 이제 판매한 새끼가 구매한 사람한테 또 좌표를 일러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완전 스파이 이거 완전 스파이 같죠 이거. 그러니까 드로퍼가 던지기 하고 가서 던지기 한다는 건 이제 붙여놓는다는 얘기예요. 장소를 미리 정하는 건 아니네요. 절대 미리 안 정해요. 드로퍼가 정하는 드로퍼가 정하는 거예요. 야 저 판매자가 드로퍼한테 야 0.2g 줄 테니까 네가 어디다가 갖다 놓고 나한테 연락해. 그러면 드로퍼가 지가 선정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뭐 소화전이건 어디건지 딱 붙인 다음에 좌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주소지를 그 판매책한테 주면 판매책이 그걸 받아가지고 구매자한테 또 메시지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좌표 보내는. 노출될 때도 없네 접선. 이거 완전히 그 간첩 새끼들 하는 짓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성사가 됐잖아. 연락 받았어. 돈 보냈고 그죠. 수사관이 연락 받았어. 좌표도 받았어. 그 드로퍼가 보낸 좌표에서 이제 필로폰을 딱 발견했어. 발견했어. 잡았네. 그런데 자 드로퍼 새끼가 와서 붙이려면 그 근처 왔다 갔다 했겠지. 인근에 있는 CCTV 깠어. 드로퍼 잡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걔부터 잡아야지. 따 올라가야지. 네. 그래서 드로퍼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변 CCTV를 깠는데 근데 사실은 드로퍼들도 사각지대를 이용해요. CCTV 사각지대 이용한단 말이에요 미리. 그래서 걔네도 그게 먹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드로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이 기법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시죠. 어찌됐건 드로퍼 찾았습니다. 경찰이 검거했어요. 네. 드로퍼 검거해서 그 새끼 검거와 동시에 휴대폰 딱 뺏어가지고 디지털 포렌식 들어가지. 그러면 구매자 상선 판매책 이거 나오잖아요. 일단 판매책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이제 구매자는
이 드로퍼가 나한테만 판매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드로퍼 했으니까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들 다 나오지. 마약 산 사람들도 처벌받으니까. 그러니까 구매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는 놈. 드로퍼의 윗선. 그놈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디지털 포렌식 하니까. 그래가지고 딱 그 검거를 해서 이제 그동안 마약 산 놈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는 놈. 거기까지는 이제 검거했어요, 경찰이. 아, 많이 잡혔네요. 드로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이거 한 명 잡았다고 많이 걸려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김대규 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분석을 해봤대요. 네. 구매자 분석을 해봤대. 네, 네. 구매자 분석을 했더니 의외로 초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아. 초보자가 많다. 거의 초범이고 마약 전과도 그 20, 30대들 하는 거야. 아, 이건 잡기도 어렵겠네요. 이게 네, 그래서 없으니까. 인터넷 SNS 기반 이제 스마트폰 이게 능숙한 애들 있잖아. 네. 얘들이 확실히 이제 초보자들이 늘었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야. 비트코인도 쓸 줄 알고. 그러니까. 예. 응? 그러니까 이 초보자 이런 애들이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는 그런 환경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어? 중독자 거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시작하면 이게 끊을 수가 없대요. 마약은 이런 말이 있죠. 예.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마약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다. 한 번 해본 사람 없다. 맞네.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마약을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교수님 옛날에 그 단마약 모임 아시죠? 단도박 모임식으로 네. 거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마약 그 관련 기관에서 좀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룹으로 8명에서 한 7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제가 약간 임상 쪽으로 저도 이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저는 뭐 그분들 만나는 게 공부니까 만났는데 중간에 자꾸 한 명씩 사라져요. 왜 사라지지? 잡혀간 거지. 아, 그러니까 단마약 모임에 나오셨는데 그 이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교수님. 인간관계 너무 협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걔들은 중독자가 되면. 그럼 미리 얘기하고 갈까? 예.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쭈라 걸린다. 우리 쭈라. 쭈라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쭈라 처음 들어보죠? 우리 이제 수사관들 아는 얘기인데 우리 쭈라 걸렸다 그래요. 저 마약쟁이 저 A 저 새끼 경길동이 저거 쭈라 걸렸어. 쭈라가 뭐냐면 늘 내가 언젠가는 경찰에 걸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 못해갖고 안절부절하는 그 상태를 쭈라 걸렸다 그래요. 지들끼리 쭈라 걸렸다고 쭈라.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모르면 쭈라란 말이 여기 오래전부터 퍼져 있어요. 쭈라. 쭈라 걸린 놈들이에요. 마약을 하는 놈들은 다 쭈라에 걸려 있어. 상습적으로 하는 놈들. 상심 불안 상태. 늘 불안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특징이 뭐냐면 의심병이 있어. 구매체가고 저 던지기 그 드로퍼들 이놈들 사이에도 저 사람이 언제든지 다 배신할 수 있겠다는 그 쭈라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들이 습관이 뭐가 있냐면 녹음하는 습관이 있어. 기재하고 녹음하는 습관이 있어. 아주 감사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 나오겠네요. 그거. 네. 깔끔하게. 아주 이 쭈라 걸린 이 마약의 특징이 쭈라인데 이 쭈라가 정말 경찰 수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네. 네. 그 쭈라 얘기는 이따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네. 내가 마약을 참 상당히 오래 했어. 마약 사건을 내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그렇죠. 이상하게 내가 마약 사건을 많이 했어. 그렇죠. 근데 참 이제 그 이전에 아까 많이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20대, 30대 초반에들도 네. 잔뜩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들이 거의 중독자가 아니었다는 얘기 그렇죠. 말씀드리고 초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또 얘들이 웃기는 게 이게 있대요. 뭘까요? 화학 그 염산 에페드린 같은 그 뭐 화학물질은 몸에 안 좋다고 이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찾더라는 거예요. 향정마약을요. 향정으로. 네. 그것도 몸 생각해 그 와중에 젊은 애들은. 그게 요즘, 그건데. 요즘 그 마약을 찾는 젊은 세대의 풍속도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얘기하려면 나 이거 복잡하니까. 복잡한데. 넘어가죠. 마약을 이제 몇 가지 구분은 좀 해줘야 돼요. 네. 마약은 천연 마약이 있어요. 네. 천연 마약은 아편이나 몰핀이에요. 네. 그게 말 그대로 식물 상태죠. 네. 코카입에서 나오는 누구는 거. 대마 얘기하는데 대마는 빼놓게 일단. 제끼고. 자, 천연 마약은 양귀비라든지 아편, 네. 코카인. 모르핀.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성 마약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메타돈이라든지 뭐 이런 네. 완전히 그 화학물질. 메스암페타민 뭐 이런 거예요? 메스암페타민은 향정이에요. 네, 그런가요? 반합성이 있어요. 반합성. 반합성에 코카인 들어가요. 코카인은 천연마약의 그 화학 그 어떤 그 변경을 약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도 아니고 그 화학물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은 천연마약, 반합성마약, 합성마약 이렇게 네. 나눠집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필로폰 그러면 메스암페타민은 그러면 화학약품이지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향정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어떻게 분리하냐면요. 마약 속에는 향정신성의약품하고 마약하고 대마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은 세 개가 마약이에요. 세 개가. 네.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냥 마약, 네, 말 그대로 마약. 네, 네. 요 세 개로 분류돼 있어요. 그 네. 대마도 마약 속에 꼈지만 원래 옛날에는 대마관리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뼈대는 좀 세워놓고 가시면 돼요. 네. 이 애들이 제일 많이 찾던 게 그 뭐였냐면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요. 엑스터시 뭐 이거 뭐 부비부비라고도 부르고 네. 도리도리라고 많이 올렸어요. 뭐 예. 이렇게도 부르죠. 네. 엑스터시. 네. 이게 클러버들 네. 사이에서 클럽에서. 애용되는 약물인데 이거 네. 허그마약이라고 그래요. 네. 부비부비라고도 부르고. 네. 허그마약.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거 끊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많이 하면 수면 또 식욕 그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심한 경우에 정신장난증 온대요. 자살하는 경우도 예, 있어요. 고혈압, 그다음에 계속 눈이 깜빡거리는 그런 현상. 그래서 네. 눈 사실 그 우리 마약 단속 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그 새끼 눈 계속 깜빡깜빡깜빡 하는 놈들이 있어요. 네. 그럼 100% 마약 하는 거예요. 깜빡깜빡깜빡. 눈만 보면 아시는 거예요. 눈깔 보면. 참 재밌- 그래서 이 엑스터시 같은 걸 많이 찾더라는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러면 교수님 이게 뭐가 솔직히 불법에서 유통되는 거는 그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유통을 하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다 하더라고. 이놈들이 네. 처음에는 이거 보니까 쥐들도 이제 그 사서 먹다 보니까 쥐들은 막 20만 원, 30만 원씩 가지고 그렇지. 한 해 한 번 할 때마다. 한 알 뭐 이렇게 막 먹는데 그 구매책 뭐 얘들이 사고 오시는 거야. 야, 너 내 하선 조직에 그러면 알당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줄 수 있어. 폭리를 올리는 걸 아주 알게 된 나쁜 거야. 인간이네. 야, 이거 내가 20만 원씩 하는 게 원가는 이거 15,000원밖에 안 하네. 그럼 나도 이거 판매하면 돈 좀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놈들이 처음에는 구매자였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판매자로 변신하는 케이스가 꽤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걸 알았으니까. 새로 배우네. 그리고 이제 또 개 중에는 요 키워드가 다이어트. 다이어트 한다. 대체로 여성들이 다이어트로 타고 들어갔다가 네. 그냥 물리는 케이스. 네. 그 다음에 남자들이 뭐 있어요? 정력제 좀 남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자들한테 다이어트 하면 다 팔리고 피부 미용 다이어트. 저 정력에 좋다고 그러면 바퀴벌레도 잡아먹는 게 아유.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그런 케이스로 이제 아마 거기에 딸려 들어온 초보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매자로 변신한 사람, 구매자하다가 판매책이 된 사람, 변신한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득이 많고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경우는 다이어트라든지 정력제 소문 듣고 그냥 구매했다가 한번 해보니까 좋아서 계속 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입도 잘 다물겠네요. 공범관계 형성이 싹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잡았고 네. 7월 달이 됐어요. 네. 7월 달이. 작년 그래서 7월에요. 네. 마약범죄 수사계에 이제 이게 범죄의 장이 다크웹이구나. 텔레그램이면 네. 다크웹을 통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발족시켰대. 네, 그 전문가 따로 있어요. 참 대단해 보면. 예, 이거만한 엔지니어들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특수한 그 웹브라우저 사용해 이제 접근이 가능한 그 웹이잖아요. 네. 이게 익명성 보장되고 IP 네. 추적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발족을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더불어서 마약 거래가 가장 활발한 장소 다크웹 요 두 개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사이버 그래서 수사를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이제. 꼭지를. 네. 텔레그램. 그 다음에 다크웹. 그 다음에 비트코인 쓰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예. 요 세 개, 요거를 방향을 딱 정한 거지, 이제. 그래서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네. 1팀은 다크웹 담당. 2팀은 텔레그램 담당. 3팀은 비트코인 담당. 이렇게 딱 방향 정하고 역할도 분담을 딱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이제 경상도 쪽 소매책들한테 그 잡은 놈들을 이제 쫙겠지. 그렇죠. 위에 또 따야 되니까. 그 위에선 따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랬더니 그 지들은 어디서 받아오냐?
서울 인천에서 받아온다. 서울 인천에서 받아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서울 인천 쪽 저 가가지고 순차적으로 싹 또 건강한 거야. 부산 울산 쪽에 있는 놈한테 대준 놈이 서울하고 인천 쪽에 살아. 그럼 요 놈들 이제 자 던지기 잡았지. 던지기한테 시킨 놈 판매책 잡았지. 예. 판매 얘 받은데 얘가 줬잖아. 얘까지 땄어. 근데 더 위에가 있겠지. 그렇죠. 예, 이제 그것까지 이제 또 타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예, 역순으로요. 예. 그런데 요놈들 잡으러 갈 때요. 네. 엄청 이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얘기를 꼭 해달래요. 그렇죠. 예. 약에 취한 상태. 맞아요. 예, 있으니까. 자, 서울 인천 쪽에 주로 이 새끼들이 원룸 꼭대기층이나 오피스텔 꼭대기층에 산다는 이 새끼들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대체로 그렇대요. 예. 그래서 요놈들을 인적사항을 딴 다음에 그 잡으러 갔을 때 예. 혹시라도 그놈들이 약에 쩔어 있는 상태 같으면 경찰관이 들이닥쳤을 때 자기는 나를 수 있다고 뛰어내린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고층 아파트에 날아갈 수 있다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슈퍼맨이 된다고. 예. 그래서 이 경찰들이 가기 전에 회의를 꼭 했다는 거예요. 고층 아파트는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면 수사관 2명은 무작정 창문으로 달려가는 거야. 이놈 잡는 게 아니야. 막으려고. 이놈 잡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은 따따따따 달려 창문부터 막아. 베란다부터 막아야겠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애로사항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애로사항. 그거 날려면 진짜 아이고. 그래서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로 알으려면 옆방에를 먼저 들어가서 구조 파악을 해.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구조가. 구조부터 파악해서 창문 위치 다 따고 고생 엄청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뭐 저기 미식축구의 쿼터백 같이 들어가자마자 그렇지. 무조건 그냥 베란다 두 사람은 니들 둘은 잡을 필요 없어. 이후 열방은 창문으로 달려. 창문으로. 김대규 경정이 예.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한 사람이거든. 예. 그러니까 분담을 딱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창문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창문조가. 날아갈 수 있다고 대단하다. 그래서 뛴대 이놈들이. 몸으로 막아야겠네요. 쩔어가지고 그 경험을 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막은 거고 그 바람에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투약자, 소매 판매책, 네. 중간 판매책 이런 놈들 이제 검거했는데 대체로 이제 이게 그러네요. 중간 판매책 정도 되면 판매하면서 또 지도 때리는 놈들이에요. 그러겠죠. 그런 놈들 이제 검거했어. 그래서 요 놈들 이제 또 많이 늘어났죠. 네. 던지기 일당 잡고, 하선 그 상선 잡고, 상선에 더 상선 잡았으니까 얘들 이제 상선 요 잡은 놈들은 또 누가 대준 거 딸라면 요 놈들 이제 바짝 신문해야겠지. 그럼 뭐 핸드폰 따면 되잖아요. 아까 교수님 쭈랑가 뭐 말씀. 그거야 이제 거기서 쭈라가 나온 거예요. 자, 대가리가 한 3단계 정도 거쳤으면 제법 중견이야, 중견. 중견이네요. 중견 정도 되면 거래가 활발하신 분들이야. 네. 그럼 이놈들은 대체로 쭈라가 많아. 엄청 불안해하겠네요. 쭈라가 엄청 많은 놈들이야. 올라갈수록 쭈라는 세. 얘 쭈라 걸린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쭈라 이용한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쭈라 걸리면 동료도 절대 안 믿어요. 당연하죠. 동료도 안 믿으니까 서로 거짓말. 대화하는 걸 딱 녹음해놔 이놈들이. 녹음하고 이게 그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지. 그 자동 녹음 다 근데 해놓고 이 방송 나오면 쭈라 안 할까봐 이제 걱정하시고 또 뭐 범죄 수법 알려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쭈라는 말 그대로 쭈라예요. 여전히 쭈라는 쭈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본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안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약을 하는 순간, 마약을 판매하는 순간 쭈라는 필수예요. 그러면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녹음을 할까요? 불안해서. 상선하고 거래할 때도 이놈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양 조금 주고 이게 거짓말하는 거야? 돈 조금 주고 이거 가고 또 이 새끼가 나 코바르는 거 아니야? 마약은 지가 하나 불어주면 많이 줄여주잖아 검찰에서. 그렇죠. 예. 마약이야말로 우리 플리바게닝 비슷한 게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죠. 늘 불안한 거야 이것들이. 이 새끼가 나하고 거래하는데 이게 나를 불어주고 지가 싹 빠져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녹음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좀 깎기 위해서 다른 애 뿔라면 증거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거 나도 취합하는 것도 언젠가 내가 걸리면 여기 그 코발로주고 내가 좀 빨리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쭈라에 걸린 새끼들이 그 녹음을 해요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의리 없어요. 마약하는 새끼들 의리는 그거는 그렇게 유명하다며요. 의리 없는 걸로. 의리가 있을 수가 없지 쭈라에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경찰은 이제 정말 생큐지. 그래서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교수님. 쭈라 생큐지. 그래서 경남청에서 잡아서 계속 나온 거예요. 자세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나왔어요. 그래 그러다 치고. 그래서 막 이것들이 중간 판매책 지 말고 막 여러 건 가지고 있더래요 정보를. 그럼
자, 쭈라를 이용해서 야 인마 너 이렇게 녹음해 놓은 거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돼. 그럼 너 많이 깎아줘. 그렇죠, 예. 그냥 막 계속 그냥 코발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 원점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거네. 정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간 거야. 예. 자, 조직 일망타진하려고 타고 네. 올라가는 거야. 네. 여기서 쫙 전부 다 이제 추려가지고 흐름도를 만들었더라고. 역시 이 수사해본 사람이 김대규 경장이 이거 강력도 했거든요. 네. 강력하는 사람들 뭐 영화에 많이 나오더라만 뭐 개보도라고 뭐 개보도 그리고 네. 줄 쳐놓고 네. 막 연관성 인간관계도 그거 굉장히 뭐, 예. 중요하거든. 네. 그거 딱 만들었대요. 그래서 중간 판매책들이 약을 받는 놈이 누군가 있는데 이놈한테 받은 거 다 공통적이야. 얘도 쟤한테 받고 얘도 쟤한테 받는데 쭉 개보도를 그려보니까 정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정점. 블랙홀이 하나 안 나오는 요 새끼를 따야 되는 요놈이 네. 바로 바티칸 킹덤이야. 그 유명한. 이 마약계에서는 한동안 바티칸 킹덤은 엄청나게 유명했는데 경찰이 못 잡고 있었어요. 마약 하는 놈들이 잡혀오면 바티칸 킹덤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이름은. 예. 근데 이 새끼가 어디 사는지 이거를 못해서 계속 했는데 경남청에서 드디어 계속 요놈들 쭈라 이용해가지고 까다 보니까 정점이 계속 바티칸 킹덤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딸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 킹덤 따자. 걔가 즉 말하면 국내 총책. 그쵸. 되게 한동안 또 얘는 전설이라고 그러죠. 전설. 엄청 유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도. 지들 사이에서 마약쟁이들 사이에서는 큰형님. 네. 거의 뭐 선조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선조라고. 마약 원하는 대로 다 나온다. 케타민부터 네. 뭐 필로폰부터 뭐 네. 코카인부터 대마부터 네. 해쉬시 네. 뭐 MDMA 네. 엑스터시 없는 거 없이 다 있다. 마약을 그냥 다량 보유하고 계신 큰형님. 이렇게 또 절대 안 속인다네. 얘가 거래 관계에서 정량거래예요. 정량거래. 참. 양을 절대 안 속여. 원래 양 속여요. 마약쟁이는 양 속이거든. 백화점이네. 근데 얘는 절대 안 속인다. 마약은 뭐든지 요구하면 다양하게 공급이 된다. 많이 요구해도 많이 공급한다. 근데 양도 안 속인다. 근데 이제 교수님 이전에도 마약 수사는 뭐 경남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술 다 하잖아요. 했지. 근데 그 어쨌든 그 바티칸 킹덤에 대해서까지는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못 올라간 거지. 못 올라간 못 거잖아요. 올라간 거. 경남청에서 네, 수사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제대로 네. 했는데 못 간 거지. 중간이나 여기서 끊긴 거 아니에요? 끊긴 거지. 뚝뚝뚝 끊긴 거잖아요 중간에. 근데 네. 이 경남청에서 너무 잘한 거지. 근데 다 잘한 이유가 아까 네. 사실은 말씀드리면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발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새 기구를 네. 그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끊기지 않은 거예요. 경남청이 그거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네요. 예. 모두 형님이라고 그러는데요. 바티칸 킹덤은 판매책들이 전부 다 그냥 형님, 큰형님이라고 보시는 본 적도 거예요. 없는데 형님이. 큰형님 뵌 적도 없어요. 네. 이제 나중에 큰형님이라고 불렀던 거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 예.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인데. 하여튼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정보 입수가 이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근데 이제 바티칸 킹덤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실체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 바티칸 그러니까 킹덤. 아무도 모르는 거 말씀드렸다니까. 바티칸 킹덤이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서 광고만 하는 거예요. 광고만. 예. 광고만 하고 중간 판매책한테 물건 전달은 지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저 중간에 지 공범이 있어. 걔들을 통해서 마약을 전달하고 바티칸을 낯짝을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거예요. 중간책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정도가 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우연한 기회에 바티칸 킹덤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들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들은 게요. 그놈이 얘기하는 게 내가 나한테 마약을 받아간 놈이 재벌 황하나하고 같이 투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황하나하고. 네. 근데 그놈이 네. 황하나하고 투약을 했다는 놈이 바티칸 킹덤을 안다는 거예요. 황하나랑 같이 마약을. 지는 그룹으로? 모르는데 네. 내가 아는 마약 마약 판매책 중간 판매책이 한 놈 있는데 네. 그 놈이 황하나 남편 황하나하고 이렇게 마약한 적이 있는 놈이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걔는 그 놈은 바티칸 킹덤 한다. 상당히 주연 첩보네요. 엄청난 거죠. 네, 헛소리 할건 아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야 드디어 저 바티칸 킹덤 알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급해서 체포영장도 신청 안 했대요. 급해가지고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놈을 잡아야 되잖아. 재벌 3세하고 황하나하고 했다고. 얘기한 사람. 이제 그놈 잡은 다음에 강남에
그 서초구에는 한 호텔 8층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은 바티칸 강남 킹덤에 대해서. 예. 결국은 나와요. 예. 그래서 강남 가서 딱 이제 의신처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고 예. 접선 현장 뭐 이제 혹시 뭐 마약 그 공범들하고 오면은 지 수화시켜서 전달하잖아. 네. 그 접선하는 거 이런 거 보느라고 나누어서 다 대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차량도 그놈 차는 검정색 그 최고급 승용차래. 그러겠죠, 그 정도면. 그 차에서도 대기하고 어. 딱 지키고 있다가 뭐 이렇게 보니까 의신처에 있더래. 8층에. 호텔에. 날아가는 것만 막으면 돼. 들어가서 거기도 날아가는 8층에서 거. 또 뛰어서 날아가면 안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급습을 해. 급습을. 요거 바티칸 킹덤을 잡는 과정 요거는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내가. 생략하셔요. 네. 그럴 네. 이유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요. 생략하셔요. 하여튼 바티칸 킹덤 이걸 얘기 우리 구독자님들 다 얘기해주고 싶어 죽겠는데 안 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수사일 거예요. 의신처를 급습을 했어. 이게 딱 갔어요. 예. 근데 의외로 쉽게 잡았어. 왜요? 창문 저하고는 가서 안 딱 해요? 기댔는데 이미 네. 마약에 쩔어갖고 있더래 이 새끼가. 아. 흐물흐물 하더란 거야. 눈도 불리고.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에요, 교수님? 26살의 큰형님이. 에이, 지랄. 26살이요? 예, 26살. 바티칸 킹덤 검거했더니 26살이에요. 흐물흐물 해갖고 순순히 응했대요. 그리고 현장에서 필로폰 0.2g 정도가 0.2mg 정도가 들어있는 주사기가 막 나뒹굴고 있고 그 일회용분이죠. 필로폰 5.02g 많이 들고 있었네. 아이고. 케타민 0.3g 합성대마 1ml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네, 네. 이런 거 다 압수했고요. 그 걔만 있었을까요? 공범도 잡았지 이제. 같이 있었어요. 중간 판매자한테 이제 맨날 그 대신 가서 전달해주는 공범 두 놈이 있었어요. 수족이죠 수족. 합숙을 했구나 얘네끼리. 그 새끼들도 검거. 자 이제 바티칸 킹덤까지 잡았으니까 이제 국내 정책 잡았어. 예. 그런데 바티칸 킹덤은 그러면 그건 또 어디서 받아 그 새끼? 그렇죠. 또 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새끼도 누구한테 마약을 받았으니까 제공할 거 아니야. 네. 그래 바티칸 킹덤을 쪼갰더니 전 세계한테 받았다는 거야. 전 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 채널에서 활동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놈한테 해외에서 공급해주는 친구네요. 이놈한테 지난 5월경부터 바티칸 킹덤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티칸 킹덤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급해준 거야. 그래서 전 세계한테 5월경부터 마약 그 거래 제한을 받아가지고 네. 전 세계한테 받아서 계속 국내에 공급했던 거야. 바티칸 킹덤이. 이 전 세계라는 놈을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 새끼는 2016년도에 혹시 염 교수도 기억할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사수 신행위 하다가 돈 몽땅 먹고 남녀 3명이 필리핀으로 도망갔어. 네, 그 도망간 남녀 3명을 네.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살해하고 돈 가로챈 새끼 있어. 네, 박광렬이라고. 예. 박광렬이가 닉네임이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똥은 똥길 묻히고 범죄자는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이게. 얘가 걔예요. 걔가 그게 전 세계예요, 전 세계. 그래서 바티칸 킹덤을 검거를 하는 사이에 그 다음날 또 공교롭게도 10월 28일 그 다음날 그 필리핀 그 라구나 지역에서 네. 필리핀 경찰이 또 이거 저 새끼 전 세계 박광렬이를 검거를 했어요. 그때 또 이상하게 잡혔네. 근데 이제 그 박광렬이는 재검거야. 왜 그러냐면 박광렬이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때문에 필리핀 경찰한테 검거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2017년 3월달에 도망을 한 번 해요. 탈옥을 한 거예요? 탈옥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잡혀갖고 들어갔다가 또 2019년도 10월달에 또 탈옥해요. 두 번을 필리핀 교도소는 담도 없나 봐. 두 번을 그 박광렬이는 탈옥했던 놈이에요. 그랬던 놈인데 이제 또 요 바티칸 킹덤 잡고 그 다음날 공교롭게 탈옥했던 그 이 박광렬이 전 세계 닉네임 요 새끼가 또 잡힌 거예요. 공교롭게 그 이틀 하루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광렬이 전 세계 이 새끼 데려오려고 지금 그 작업 중에 있고. 하여튼 이놈이 이 전 세계가 캄보디아니 베트남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약을 구해가지고 바티칸 킹덤 국내 총책한테 계속 제공했던. 이 마약왕이네 이게. 마약왕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이거 나중에 내가 설명드릴 건데. 그 박광렬이한테 또 그거 대준 놈이 베트남에서 있으면서 지금 도망다니면서 김영렬이라고. 김영렬이라고 있어. 내가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김영렬이라는 놈이 또 있어요. 그거 또 타야 돼요.
하여튼 뭐 그건 뭐 그렇고요. 네. 하여튼 지금 저 박광렬이 전 세계라는 놈, 바티칸 킹덤한테 그 약대 준 놈, 네. 요 놈은 지금 송환 절차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제 오면은 사탕수수 살인 사건하고 이 마약 대중과하고 같이 해서 뭐 사형감 아니겠어요? 이거? 사형이죠, 이 정도면. 이게 이제 네. 우리나라 이제 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또 있어. 뭐가 문제? 박광렬이한테 마약을 받아서 그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저 바티칸 킹덤한테 전달해주는 또 중간 놈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쌓아놓는 놈, 창고. 넘어와야 되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창고. 네. 창고도 잡아야지. 창고지기가 창고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창고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창고도 28살 남자인데 요 새끼 그 창고는 전 세계가 전 세계 박광렬이가 바티칸 킹덤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승인만 받았어. 전 세계가 바티칸 킹덤 내 물건 받을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받겠습니다. 근데 지가 그럼 다이렉트로 못 주잖아. 지가 하수인으로 데리고 있는 창고가 하나 있어. 얘한테 계속 보내주면 창고에 쌓아놨다가 얘 그 바티칸이 원할 때마다 조금씩 제공하는 거야. 원하면 물류센터네. 그러니까 창고가 있지, 그치? 물류센터. 네, 한국 물류센터. 그 창고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창고 잡았더니 28살 먹은 놈이야. 그 요놈 검거했는데 요 새끼는 월세방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잡힐까봐. 킥보드 타고 돌아다녔대. 차도 없고. 그 대중 그 교통도 12월 10일 날 서울 원룸에서 검거했어요. 근데. 그래서 창고까지 일망타진. 그럼 뭐 일망타진이네요. 그래서 예. 유통사범 이제 이런 조직들 28명. 그다음에 투약사범이 62명. 많이 잡았네. 그럼 합치면 90명이죠. 네. 90명 중에 18명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거 내가 판단할 때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마약 사범 최고로 이건 최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18명 구속했어요. 네, 90명 잡아. 네. 이놈들 봤더니 이 바티칸 킹덤이 2020년 4월 12일부터 네. 2020년 4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네. 필로폰 640g 거래했어요. 엑스터시 6,364정 거래했어요. 이거 장보고에서 나온 거라 그래요. 케타민 3,560g 거래했어요. LSD가 39장이에요. LSD 잠깐 설명드릴까? LSD 어차피 광고 안 붙을 거니까. LSD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게 아마 스웨덴 그 화학자일 거예요. 호프만 박사가 맥각이라고 그러죠. 맥각, 보리, 밀 거기에서 피로 자라는 거 그걸 이제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LSD를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때렸어요. 그리고 그 때리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을 느낀 사람이 최초 복용자이기도 하고 개발자이기도 하고 호프만 박사가 네. 이 LSD는 이제 그 혓바닥 같은데 붙이기도 하고 그래 그 장이라고 그래 39장 이렇게 해요. 엑스터시는 원래 이제 약으로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으로 개발한 거죠. 근데 이제 부작용이 된 그래 LSD 있고요. 합성 대마 280mg 압수했고요. 대마도 990g 했어요. 근데 요거 저 대마 관련돼서도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나라에서 이 대마는 사실 캐나다라든지 네덜란드, 미국의 일부 주는 합법이에요. 네, 합법화했죠. 그 과자 같은 데 넣고 합법이에요. 네. 캐나다에서 합법화 시키고 났는데 대마 복용자, 대마 흡연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해 보니까 0.6%밖에 안 되니까 저 합법화에도 큰 부작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합법화 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캐나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음성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0.6%밖에 안 늘었으니까 합법화에도 문제 없다 이 말하는 건 안 맞는다고 보고요. 대마는요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암대마가 사용되거든요. 네. 그걸 짜가지고 수지 형태로 만드는 게 해시시예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리화나라고 그러는 거, 네. 그 두 가지 형태로 나눠야 되는데, 네. 해시시는 마리화나의 8배에서 10배 정도 중독성이 있어요. 물담배로 피는 거죠? 해시시하고 전혀 다릅니다. 대마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 420데이라고 불러요. 420데이. 대마의 날이라고 그래, 대마의 날. 4월 420데이요? 420 해가지고 420데이. 420데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뭐 미국의 콜롬비아 무슨 고등학교 산라파엘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애들 5명이 4시 20분에 만나서 대마하기로 하자 해서
그게 뭐 4.20데이가 대마의 날이 됐다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내 기억에. 근데 하여튼 대만은 그런 게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은 우리나라는 따로 빼가지고 따로 관리해요. 마약류 속에 대마를 집어넣은 건 우리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도 명백히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고요. 불법이죠. 엄청나게 압수한 거죠. 네.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된 양이고. 그렇죠. 압수. 그게 49억 상납. 49억이요? 49억 상납. 거기 또 압수하고 뭐 이런 거는 이거보다는 좀 적지만요. 그래도 많이 압수하셨겠네요. 그 또 이거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초로 검출된 거 JWH018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네. 신종 합성 그 마약 대마약. 신형 마약이라는 얘기네. JWH018. 이것도 그때 최초로 20병 200ml 이름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별거 다 이게 줄팟이라고 그래가지고 액상 전자기기에 넣어서 흡입하는 거예요. 전자기기. 그러니까 전자담배식 네. 거예요. 압수한 것만 판매는 49억 상당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 압수한 것만 해도 15억 상당 압수를 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마 거의 전무할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다양한 그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계낸 거 보니까 서글프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명 검거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놓고 20대 30대가 85.6%. 80. 초범이 88.9%. 아유. 90%가 초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약은 상습자만 투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환경 때문에. 네. 이거 좀 봐야 되고. 하여튼 요거 정말 수사 잘했죠. 너무 잘하셨어요. 마약 관련돼서 제가 막 들을 얘기가 엄청 많은데 너무 요 정도 선에서 어차피 광고도 안 붙지만 요 정도 선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네. 요거는 경남청 마약범죄 수사계 그 김대규 팀장, 김대규 계장이죠, 계장 마약 수사계니까. 그다음에 이제 황성수 팀장, 오민철 팀장, 한영진 팀장, 1, 2, 3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승호 형사, 이대영 형사, 윤상호 형사, 김종현 형사, 강병규 형사, 이의용 형사, 변아름 형사, 강동주 형사, 이월현 형사, 진대웅 형사 다 불렀어요. 12명. 훌륭하십니다. 이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마약 조직 일망타진했고 젊은 사람들이 그 마약의 길로 가는 거 막아준 그 훌륭한 일 한 겁니다. 그때 항와나식 연루대에서 시끄러웠던 게 이거였다는. 네, 그렇습니다. 바티칸 킹덤 관련된 거.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그 최고급차에다가 강남의 호텔에 방을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근데 웃기는 게 젊은 세대라 다르긴 달라요. 중독성 강하고 환각성 강한 거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화학약품은 몸에 해로우니까요. 차라리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걸 좀 주세요. 덜 해로운 거. 메스암페타민도 향정신성의약품에 분류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천연마약은 양귀비 아편 만드는 그다음에 모르핀. 합성마약은 이제 화학약품에 페치딘이나 메타돈 같은 거. 반합성은 헤로인이나 코카인. 이 화학구조만 변경해서 하는 거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 메스암페타민, LSD, 프로포폴, MDMA 뭐 이런 거고. 대만은 이제 수지로 한 거 해시쉬, 그다음에 마리아나 요렇게 부르는 거고. 대만은요 인도가 기원입니다. 인도가 기원이에요. 대마. 종교의식했었나요, 교수님?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아마 이제 원주민들이 아름아름 기분이 좋아지니까. 뭐 진동제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대만은 양을 늘려가는 내성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의 특성에서 빼고 마약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필로폰은 0.03mg 맞잖아요. 그럼 맞다 보면 그게 안 들으니까 약을 늘리다가 결국 죽는단 말이야. 근데 대만은 그런 내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의 특성상 내성이 없으니까 마약 아니다 대만은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마도요 내성은 없지만 눈깔 토끼는 되고요 계속하면 그 다음에 폭식합니다. 엄청나게 처먹어요 그거. 그 상습적으로. 그 중독성도 완전 뒤새끼 돼요. 거기다가 기관지 질환은 다 lum살해야 돼. 대마하면. 그다음에 뇌질증이 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매사에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인되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대마도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올이라고 THC. 이거 분류한 게 그 스웨덴 식물학자 린네. 내가 이 공부 많이 했어 이거.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THC 분류는 이스라엘 이제 화학자가 한 거고요. 410데이 맞아요. 420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대마 기념일이라고 뭐 하는데 대마 절대 그 이거 마약 아니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마의 그 산업화 특구가 있잖아요. 요즘 네. 최근에 하는데 약용으로는 쓸만하다고 봐요. 약용으로는 예.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데 네. 사용하기 때문에 허가된 게 많고 우리나라도 추진하고 있어요. 옛날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의 그래, 뇌전증. 효과가 네. 있어서 맞아요. 쓰이기 때문에 지금 뇌전증도 조만간 어느 정도는 증상 완화나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거는 의료용으로는 근데 이제 개발해야죠.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뇌전증 치료하고요. 그 대마의 합법화하고 별개 문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음. 짬뽕을 시켜가지고 합법화하려는 사람들이. 예, 그거 뭐 피워도 우리도 뇌전증 예방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성을 해가지고 교수님하고 좀 동감하거든요. 마약은 마약이고 마약은 마약이죠. 마약 성분에 빼가지고 빼는 거서 치료하는 건 치료 개발이고. 그럼요. 예. 대만은 3,000년 역사예요. 왜 3,000년 역사냐면 인도에서 이미 원주민들이 했고요. 네. 미국으로 이게 막 유입된 게 1910년이에요. 아, 그렇게 오래 안 1910년은 됐네요. 역사적 예. 배경은 멕시코 내전 때. 그렇죠, 예. 멕시코 내전 때 미국 남부 쪽으로 막 피난들 올 때 네. 그 원주민들이 그 수시를 폈단 말이에요. 아. 그걸 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미국 사회도 또 말이 하나가 그냥 만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2012년도에 콜로라도주에서 합법화했고 네. 2017년도에 이제 캐나다가 합법화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는 못해도 그 마리화나 둠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는 건 예, 프리존 있잖아요. 타치 안 해요. 네, 자유지역 있으니까 마약 이제 카페. 이 대만은 한 사람이 THC 아까 얘기한 거 21kg을 하면 치사량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진 않죠. 네. THC는 골다공증 치료하고 그래요. 네, 네, 네. 대만 이제 관련된 게 그렇고요. 아, 고생하셨네. 저 잡느라고. 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GHB 있잖아요. 네. GHB는 염기수소죠. 물뽕이라고 그러는 거죠. 물뽕. 네. 이게 무색무취의 마약. 이거 네. 어떻게 보면 데이트 레이프 드러그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성폭행 마약. 네, 성폭행 마약이랑 이게 물뽕. 무색무취 무미래매. 이게 옛날 이거를 수사했잖아요, 이거. 신경 써야 돼요. 네. 이 물뽕이 엿 같아요. 이게 단소가기가. 아. 물뽕을 한 건 명확한데 서너 시간 지나잖아요. 소변으로 다 유출돼 갖고 안 나와요. 이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게 이 물뽕인데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예. 이게 2001년도에 유엔 그 마약위원회에서 이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해 준 거예요. 네. 원래 치료제로 나왔던 건데 이게 아. 성범죄 이거 그 물 같은 필로폰이라고 그러죠. 네. GHB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맞습니다. 아, 그러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LSD 그 말씀드렸잖아요. LSD가 위험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맥각에서 개발했다는 거 호프만 박사가 네, 호프만 박사님. 이게 뭐가 뭐냐 플래시백 효과가 있어요. 플래시백 효과가 있어요. 예, 10년 뒤에도 발현됐다는 미국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이모하고 엄마 살해한 학생이 있었잖아요. 네. 유학 가기 직전에. 네. 걔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친구들하고 LSD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뒤늦게 한 열흘 넘어가지고 그 환각 와가지고 살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길게는 10년 전에 했는데 네. 그게 발현돼서 죽였다는 그런 저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LSD는 이 플래시백 효과가 무지하게 무섭어요. 약은 10년 전에 먹었는데 그러니까. 약발이 10년 후에 나타난 얘기잖아요. 예. 네. 어이구 살벌하네. 그래서 저 LSD만큼은 정말 이 강력한 그 어떤 마약이다. 뭐 이유야를 저 마약은 다 하면 안 되겠지만요. 아유, 그래서 마약 청정국은 저는 좀 아닌 것 끝났어요. 같고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끝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가 통계 찾아봤어요. 네. 통계 찾아봤더니 2018년도 통계밖에 없더라고 아직. 2018년도에 봤더니 11,000건 정도 돼요. 많죠. 많은 거. 11,000건 많은 거죠. 이 예. 마약 검거한 게. 예, 11,000 그러면 잡혔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 곱하기 3에서 5네. 안 잡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 5만 건이 우리나라에 예. 암수율이 많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저건 아니고 청정국은 아니죠.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SNS상에 들어가갖고 무슨 정력제, 다이어트 뭐 하는 거 잘못해갖고 타고 들어갔다가 제공받은 게 마약인데 한번 꽂아보니까 좋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 인생 망가지는 길입니다. 망가집니다. 파멸의 길이에요. 네, 파멸의 네, 길. 네. 마약은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오늘 그래서 바티칸 킹덤하고 전 세계. 아, 좋네. 요거 관련돼서 제가 좀 스펙타클했습니다. 특별히 좀 찾아와서 재밌었어요. 방송을 했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김대규 경남청 범죄수사계장 외에 우리 네. 직원들 고생 네. 많이 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